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몇 개 집었을 뿐인데 계산대 앞 결제 금액은 5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가성비를 챙겼다는 뿌듯함 뒤에 숨은 이 기묘한 지출의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치밀한 심리적 설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000원이라는 금액을 돈이라기보다 언제든 써도 그만인 잔돈이나 껌값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비싼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지만 다이소에서의 1,000원짜리 물건 5개는 고민 없이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를 무너뜨리는 단위 가격의 함정입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소비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10,000원 한 장을 쓸 때는 신중해지던 마음이 1,0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단수 가격 전략과 결합하여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1,000원은 우리에게 지출이 아니라 획득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이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물건의 효용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행위 자체에서 옵니다. 물론 1,000원짜리 몇 개를 산다고 해서 당장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여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자산 형성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대 지출보다 정체 모를 잔돈의 누수가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소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통제되지 않는 소비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 옷 젖듯 지갑을 얇게 만듭니다. 매장의 구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사야 하는 건전지, 쓰레기 봉투, 고무장갑 같은 필수 생필품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매장의 가장 구석진 곳이나 가장 위층에 배치됩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최대한 많은 상품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이동 거리 극대화 전략입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 양옆에는 시즌마다 교체되는 화려한 기획 상품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봄에는 벚꽃 시리즈, 여름에는 쿨링 용품들이 시각을 자극하며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특히 통로의 너비는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게 설계되어 시선을 자연스럽게 진열대로 고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대형 유통점이 필수 품목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교한 그물망입니다. 매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려던 물건은 2,000원이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3만 원어치의 충동을 구매하게 됩니다. 매장은 하나의 거대한 미로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소비라는 보물찾기를 강요받는 셈입니다. 진열대의 높이 또한 치밀합니다. 사람의 눈높이와 손이 가장 잘 닿는 황금 구역에는 수익률이 높거나 화려한 소품들이 배치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으러 간 저렴한 생필품은 허리를 숙여야 하거나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불편한 위치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내구성의 경제학입니다. 5,000원짜리 주방 도구를 사서 한 2달 안에 망가뜨리고 다시 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3만 원짜리 제대로 된 제품 하나를 사서 몇 년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물건의 반복 구매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사실은 불편함과 재구매의 번거로움을 할부로 결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품질이 낮은 물건은 우리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물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무디게 만듭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습관은 물건에 대한 애착을 없애고 이는 곧 돈을 대하는 태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은 물건 하나를 살 때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지속적인 가치를 계산합니다. 반면 우리는 당장의 저렴함이 주는 단기적인 즐거움에 취해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간과하곤 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산가들은 소모품 지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싸니까 산다는 논리를 가장 경계하며 반드시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 10개를 사며 소송한 만족을 느낄 때 누군가는 그 1만 원을 종잣돈의 소중한 씨앗으로 보존합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큰 돈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5,000원씩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도 한 달이면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10년 뒤에는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비의 미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원칙은 쇼핑 리스트 없는 입장 금지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목록은 매장의 화려한 진열대 앞에서 순식간에 휘발됩니다. 반드시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품목만 집어들고 바로 계산대로 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적 중심의 소비가 아닌 발견 중심의 소비는 반드시 예산을 초과하는 과소비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는 바구니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들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손바닥이 느끼는 무게는 뇌에 강력한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바구니는 우리의 구매 한계치를 물리적으로 확장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양손에 들 수 없을 만큼의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다이소에 올 일이 아니라 계획된 장보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원의 가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1,000원을 가벼운 잔돈으로 보지 말고 내 노동 시간의 일부로 치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내 소중한 노동의 6분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투입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작은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의 도파민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과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비는 우리를 물건의 노예로 만들 뿐이지만 절제된 소비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은 1,000원짜리 물건 하나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다이소에 가는 것을 단순한 산책이나 스트레스 해소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타인의 설계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담겨있던 바구니, 속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은 나 자신의 욕망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훈련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은 잔돈의 누수는 우리를 영원히 평범함의 굴레에 가둬둡니다. 1,000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주도권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작은 물건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는 계산대의 총액이 아니라 바구니에 담기지 않은 유혹의 개수입니다. 지옥철에서 버틴 우리의 소중한 노동력을 의미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와 바꾸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저축뿐만 아니라 지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자산 목표는 오늘 우리가 아낀 1,000원짜리 몇 장에서 시작됩니다. 매장 문을 열 때 느꼈던 설렘이 계산서를 받아들 때의 허망함으로 변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가짜 풍요에서 벗어나 진짜 경제적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 손에 들린 그 작은 물건을 다시 선반에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